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11월 7일부터 정해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해월 일간별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나무 일간 중에서 갑을목 일간 중에서 갑목 일간에 해당하는 정해월 운세입니다. 이렇게 정해라는 글자를 같이 좀 써볼게요. 제가 지난달 병술월 운세에서 갑목은 나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는 생명으로 봅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이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이렇게 눈을 틔워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나뭇잎이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이 사주 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주를 배우시면 굉장히 흡수가 빠르실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나무 사주, 네, 약간 이 나무도 이 갑목은요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나눠야 돼요. 사목. 네. 그러니까 생목은 좀 생기가 있는 나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목은 약간 건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건조하고 생기가 있는 게 무슨 차이냐, 사목은 조금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운명이고, 생목은 뭔가 나무로서의 소명, 잘 자라서 성장을 해서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그 소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 사주가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약간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급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언급만 해놓을게요. 그럼 갑목 입장에서 정화를 만나면 상관이 됩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정화를 만나면 상관이 되고, 갑목이 해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해수와의 관계가 인성으로 놓이죠. 목생화니까 상관이고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인성인데 무슨 인성으로 들어오냐면 편인으로 들어옵니다. 12운성은 정해는 태지로 놓이지만 갑목이 해수를 만나면 장생이 되죠. 이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장생은 우리가 날생자로 해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애응애 애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생지에 놓이신 분들은 좀 주변에 예쁨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했을 때 조금 미운털 박힐 수도 있는 행동을 해도 장생날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쁨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그냥 귀여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이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갑목일간이 지금 정해월을 맞이했다, 해월을 맞이했다, 그 얘기는 장생에 놓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달이다. 그러니까 뭘 해도 미움 안 받고요. 예쁨 받고 주목받고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유자적 뭘 해도 그냥 평탄을 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서포트해주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찾아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찌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해월인 제가 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태는 잉태의 줄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잉태되었다가 없어졌다, 잉태됐다 없어졌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들어섰다가 없어졌다 이런 모습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또 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해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한밤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 밤에 떠있는 정화는 달이나 별이기 때문에 조금 깜깜한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반짝반짝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간목일간분들 어떤 아이디어나 나의 어떤 의견이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해서 상관이 들어오니까 표현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벌어지게끔 내가 실용화 시킨다?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간목이 정화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순서는 바꿔서 돼야 되는데 저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도 저는 그냥 벽갑인정으로 그냥 치거든요. 벽갑인정에 해당이 됩니다. 도끼가 와서 나무를 치죠. 나무가 그냥 있어요. 그냥 나무인데 도끼가 와서 나무를 치니까 나무가 땔감으로 쓰이든 뭘 어디 필요한 데 쓸 거 아니에요. 땔감으로 쓰든 가구를 만들든 뭔가 사용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계절이 초겨울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화롯불이 되거든요. 정화가 모닥불. 그리고 해라는 글자는 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엔 춥죠. 모닥불을 피워야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처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사용처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사용처가 생기는지, 내가 그냥 있는다고 해서 그냥 뭐든지 다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내가 공부했던 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뭔가 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말로써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 걸로 이게 실제로 여기 이제 관이잖아요.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동호회, 단체 이런 관에 해당하는 그런 데에서 내가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나의 사용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겠죠. 이게 만약에 일터에서의 모습이라면은 내가 뭔가 실적을 낸 걸로 인정도 받고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 그걸 채택해서 그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실적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착착착착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장생지에 놓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조금 놀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간목일간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 중에 지장간에 무, 임, 갑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간목 입장에서 토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정받는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간목일간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제가 항상 오행이 다 있는 거를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왜냐하면 만족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지잖아요. 이번 달 내가 일간인데 이 글자만 봐도 모든 게 지금 다 채워지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또 구조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눈앞에서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특히나 내가 만약에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간목인데 내 생일이 가을이나 겨울에 있다. 이번 달이 더 좋죠.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지에 놓인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물이 들어왔다라는 거가, 나무는 이게 간목이 좀 할 얘기가 좀 생기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잘 관찰해 보시면요. 왜 가을, 겨울에는 나무가 바짝 말라 있고 봄, 여름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한번 꺾어 보신 적 있나요? 봄, 여름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번 탁 꺾어 보면요, 안 끊어져요. 근데 10월달 이후에 있는 나뭇가지 탁 꺾으면 톡 하고 부러지거든요. 물기를 다 빼버려요, 나무가. 왜냐면 물기를 먹은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면 나무가 터져요.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물기를 싹 다 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이 들어온 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내가 필요 없는 계절에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냐면, 상관이 또 떴기 때문에 약간 헛된 욕심이나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걱정시킬 수도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거기서 스톱하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만약에 상관이 들어오면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상관하고 편인은요, 흉신으로 치거든요. 이 간목 이런 거 다 빼고 상관과 편인을 흉신으로 쳐요. 그럼 상관을 특히 흉신으로, 그러니까 나쁜 글자다라고 많이 쳤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상관은 남을 좀 지적하는 말을 좀 하게 되는 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관을 우리 누구나 다 나를 지적하면 사실 그렇게 듣기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은 지겨워지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를 지적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적으로 풀어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지적하지 말고 일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 바꿉시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일적으로 뭔가 내가 상관을 쓰는 게 좋은 거다. 과거에는 상관이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흉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에 있는 글자를 또 나쁘게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인관계에서 풀게 되면은 조금 기분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언행만 조심하신다면, 아까 제가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들어오는 물은 사실은 가을 겨울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희망, 헛된 욕심을 부리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행 조심하시고 조금 내가 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한 달짜리 운이기 때문에 스톱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만 뺀다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달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이런 에너지를 일적으로 풀어내신다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정관이면 관을 밀어낸다지만 여기가 이제 경금은 편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죠. 그게 꼭 회사를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내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상관 안에서 상관생재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간목일간분들 타로점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칠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칠판을 좀 내려놓고 타로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간목분들, 간목일간분들, 네, 정해월 전반적인 운의 흐름과 일의 흐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같이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바람처럼 바람 불어오듯이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거는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흩날렸네? 이런 식의 변화인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카드는 셔플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 뒀는데요. 이렇게 바람 불어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이미 벌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변화가 찾아오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내 식대로 바꿔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수용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식으로 넘어가실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flexibility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유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연성이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다. 근데 제가 아까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유연하게 잘 대처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사실 적응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타워 카드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여러분 삶에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싹 이렇게 스며들면서 잘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시는 그런 운으로 보여지고요. 주된 남성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성분들한테는 아마도 협조자라든지 나를 좀 좋게 봐주는 멘토 같은 사람이라든지 회사에서 좋은 상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상사였는데 나한테 이번 달만큼 좀 좋은 말을 해주고 나한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성으로 내 인생에 좀 자리매김한다든지, 여성분들은 이제 주된 남성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남편감이라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성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생긴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꼭 이성적으로 나는 기혼녀인데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 들어오면 양아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내가 뭔가 에너지적으로 이런 흐름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딱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의지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그런 에너지적으로 흐름이 진짜 찾아와서 내가 원래는 아버지와 친하지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좀 의지하게 되는 달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주된 남성은 진짜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주된 남성이 들어온다는 거, 내 인생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멘토 같은 사람, 혹은 내가 정신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대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사주에서 관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관이라는 게 꼭 이성이 딱 들어와서 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내가 어떤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 그거 자체로도 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관이 들어오는 시기에 특정 남자와 사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떤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쏟는 대상이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게 또 관이 들어온 걸로 또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애정을 그 누군가에게 쏟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호관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딱 눈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운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주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풀린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를 끌어주는 팀장이나 부장님이나 차장님을 알게 돼서 굉장히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간목일간 분들은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관이 들어올 때는 대인관계에서는 남을 지적하게 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어린 친구들도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지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극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5번 차크라가 나왔어요. 5번 차크라는 목 차크라거든요. 목 차크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말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행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걸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그건 이제 사주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달에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어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적으로 풀어내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자분이 어떤 금빛 어떤 물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이렇게 막 흩날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나뭇잎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전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 prosperity라는 카드, 이 단어 뜻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번영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prosperity라고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여유로움, 뭐 어떤 번영, 풍요로움 이런 거는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까 일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능력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결과치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는 어떤 주된 어떤 남성, 그러니까 팀 내에서 양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영향력을 키우는,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좋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을 좋게 봄으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이 있겠다. 이렇게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목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보시면 간목이신 분들은 겉에 껍데기가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이 사람을 억지로 꺾으려고 하면 안 꺾여요. 본인 스스로 구부러져야지 나무를 구부리려고 하면 나무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꽃은 사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면요. 실제로 구부러진 채로 자라거든요, 꽃은. 근데 줄기가 얇은 식물과 이 소나무같이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lexibility가 사실은 잘 안 되는 나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일간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 이게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행운의 어떤 에너지가 찾아왔다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내 주장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나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갖고 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회의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카드로 좀 본다면요.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주된 남성이 역할로 들어오는 사람이 학교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나와 좀 기억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꼭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유년 시절로 안 돌아가셔도 되고요. 근 10년 전에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내 상사를 이번 회사에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전 회사에서 일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 나랑 친분이 있었던, 나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했었던 사람이 거래처 사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 이 카드가 사실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 약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움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상황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좀 만만치 않은데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사시든 지금 현재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 카드가 힘을 키워라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도 맞고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힘을 키워라 라는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 같고 내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괜찮을까? 이렇게 좀 뭔가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둡잖아요. 이 카드의 여기 메시지가 여기 카드에 어떤 묘사되어 있는 사진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식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변화와 함께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실 것 같은, 그러니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운의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우주가 개입을 해요. 네,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내면에 있어서 좀 두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뭔가 변화가 찾아오면서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좀 자신있게 나도 좀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그 상관에 대한 글자, 그 사주에서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그것을 윗분하고 상의를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를 해서 이것을 회사에서 진짜 시스템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일적으로 실용화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예요. 지금 이 페이지 카드는요.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 샘솟는다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제가 분명히 이 flexibility,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선행을 베풀고 뭐 이렇게 내 것만 내 이속만 차리는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한 장만 더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확실하게 성과는 있다 이렇게 느끼는 한 달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퀸이라는 퀸 카드는요. 엄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킹 카드는 아빠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엄마는 보통 임산부, 임신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목일간 여성분들은 이번 달에 피임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결혼하셨는데 아이를 기다리셨다면 이번 달에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미혼이라서 아이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아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다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피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간은 임신한 엄마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임신한 사람들은 조심하죠. 아기가 유산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좀 조심하는 게 생긴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카드를 갖고 있는 메시지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여왕이 앉아있는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치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아까 간목이 해소를 만나면 장생이 놓이게 되면서 장생은 약간 유유자적 이렇게 좀 놀고 먹어도 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여유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낸 걸 통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서 주변의 평판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준 것만큼에 대한 결과치가 오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그런 관계 운의 흐름인데 무엇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오느냐라고 했더니 뭔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 아니면 협력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약간은 물음표 상황이 좀 발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행동을 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 뱅크가 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야생이죠. 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내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달 한 달짜리 운이에요.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달에는 이렇게 능력치를 발휘해서 인정을 받고,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요, 아무래도 주변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봤고요. 금전적인 흐름도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간략하게 카드 컨펌 차, 확인차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가 막 있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 제시하고 나니까 그게 사업적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게 눈으로 일이 진행이 돼가는 것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인정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약간은 조금 권태로움, 그러니까 일적인 권태로움이라고 한다면 약간 흥미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면서 왜 이거밖에 돈이 안 벌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찾아오는데 금전은 어느 정도는 찾아오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난 좀 더 받아도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은 약간 아주 조금은 좀 억울한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돈 욕심을 좀 부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처럼 월급을 받는 곳이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간목일관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건강적인 면은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건강도 챙겨가면서 좀 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연애운의 흐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한 장만 뽑아 볼게요. 여러분이 왠지 약간 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막 야근도 하고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좀 몸이 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금전운에 대해서 조언 카드. 네. 주변 흐름에 좀 따라가라 라고 하네요. 지금 음의 에너지 카드와 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킹카드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왔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바로바로 실천해서 그걸 내 거로 가져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거꾸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 환경에 좀 더 순응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상황이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아니면 11월 말에 벌어질 이 금전적인 상황이 내가 노력은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다 공을 가져가는 것 같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한 달짜리 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음의 에너지로 주변 상황에 좀 따라간다면 이 사람을 또 약간 이렇게 해드리면 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또 뭔가를 에너지를 줄 거 아니에요.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투자하는 마음으로
좀 주변 상황에 순응하시는 에너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까지 봤으니까 애정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애정운은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간목, 남성. 간목, 남성. 간목, 남성. 간목, 여성. 간목, 여성. 간목, 여성. 자, 간목 남성 조언 카드, 간목 여성 조언 카드. 자, 카드 확인해 볼게요. 간목 남성분들은 일단 혼자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분들 지금 간목 남성분들은 혼자 화려한 싱글로서 지금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좀 더 내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그래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생활이 끝납니다. 11월 중순에 들어서 그 생활이 끝나요. 그 생활이 끝나게 되면서 뭔가 여러분의 애정을 혹은 열정을 쏟게 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와 있어요. 근데 조언 카드가 월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 애정을 쏟는 대상이 일인지 진짜 일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뭔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합 있을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여러분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간목 남성분들.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면서 여러분 싱글로서 좀 사시는 부분을 좀 즐기셨다면 이제 그 생활은 이제 굿바이 하셔야겠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11월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대상이 11월 초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까지가 이제 정해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월의 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간다. 해 중에 무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내 사주 원국에 무토라든지 아니면 술토,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확실하게 그게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보여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인연을 11월 말에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누군가가 내 인생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운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성분들은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근데 그분하고 약간 다툼이 있으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나를 자꾸 변론하게 되고 나를 자꾸 보호하게 되고 디펜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나를 변론하고 나를 자꾸 보호하는 그런 자기 방어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가 자꾸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죠. 이 사람하고의 결합,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가 있거든요. 근데 우주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과 잘 결합을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사이라면 어찌 보면은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 마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나를 보호하게 되고, 자꾸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자꾸 보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시 시작한 에너지가 좀 보여지거든요. 풀 카드와 함께. 약간,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스티스 카드 때문인데요. 저스티스 카드는 이제 영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소울 컨트랙이라고 해서 약간 카르마적인 어떤 관계성으로 만나는 인연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카드로 본다면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과거에. 아니면 지금 난 솔로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좀 다시 만나기는 했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은 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조금 더 좀 재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조금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상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런 상대한테 여러분이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무의식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가 그분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가 싫어하면 그걸 느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깐깐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상대에 대한 사랑은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가려져 있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여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게 달카드가 뜨면서 밤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사랑이 지금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만났다라는 거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해라, 러버스 카드와 함께 그 사람과 결합을 해라, 좋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우주의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지네요. 네. 간목 일간분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을 따로따로 한번 뽑아볼까요? 로맨스 엔젤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 뽑아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간목 일간분들을 리딩을 하면은 엄청 길어져요. 제가 사주 설명도 너무 길지 않게 해야겠다, 좀 간단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자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얘기 하게 되고 저 얘기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간목, 먼저 남성분들. Make the effort. 그렇죠.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얻으려면 하나를 또 포기하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내 시간을 포기해야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죠. 감목 여성분들. worth waiting for.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려온 어떤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만나게 되는 사람. 이미 만나신 것 같거든요. 재결합을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저는 이제 재회를 하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약간 그 안에서 조금 서로를 방어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먼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우주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deception. 그렇죠. deception이라는 건 이제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누군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연인 관계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대한다는 게 실제로 내가 나쁘게 대한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속마음을 감추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심은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강해.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나를 디펜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먼저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다릴 가치가 있어서 만나셨는데 좀 진실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좀 속마음을 트게 되는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간별로 하는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네.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좀 버벅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자,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